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1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10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학생의 89%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늘도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한 달 전, 3주 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먼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 이제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수치를 보면 전체 누적 확진자 수 93만 명을, 사망자는 4만 6천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미국이 21만 명을 넘기면서 진원지인 중국보다 3배 가까이 확진자가 불어났는데요. 지난 1월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71일 만에 또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는 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CNN은 미국인의 90%가 자택 대피령의 영향권에 들어섰다라고 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현 상황이 이탈리아와 유사하다면서 최대 220만 명의 인명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상황이 심각한 뉴욕주의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넘어섰고 이 뉴욕시는 모든 놀이터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I think everyone's just doing what they can, but at the same time, it bothers you, especially here around Elmhurst, because you can hear all the ambulance. It's like a battlefield behind your home. 네, 이렇게 10만 명을 넘어선 국가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늘어났습니다. 각각 이탈리아는 11만 명, 스페인은 10만 2천 명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중국은 8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럽에선 이탈리아가 다소 안정세를 찾는 모양새입니다. 반면에 프랑스와 독일 등 주변국들의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영국에서는 하루 만에 확진자가 4천 명 추가되면서 3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오는 6월 말 개막 예정인 윈블던 테니스 대회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에 적극적이던 아시아와는 달리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들 국가들도 좀 보건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자신이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범죄와 관련이 있어야지 마스크를 쓴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정부조차도 마스크 착용에 일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이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코는 이미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19일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서 오스트리아도 지난달 30일 마트와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독일 동부 튀링겐주의 도시 예나도 마스크 착용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 역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것을 검토 중인데요.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His suggestion on that, so we'll take a look at it for a period of time, not forever.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스크일 필요는 없고 원하면 스카프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의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던 세계보건기구 역시 마스크 착용의 유용성을 시사했는데요. 기존 입장을 선회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경우에는 의료용 마스크도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서 마스크 대란이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각국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과 미국, 중국, 전 세계 49개 국가를 입국 금지 조치했는데 중국과 홍콩에서도 이제 역유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권에서는 이렇게 역유입 사례를 막는 데 또 한 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중국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기존의 유효한 체류 비자와 거류 허가증을 가진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고 또 홍콩과 대만은 이보다 먼저 외국인 입경뿐만이 아니라 환승도 금지했습니다. 또 자국민을 포함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어제부터 2주 격리를 시행 중이죠. 네. 일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9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모든 외국인 입국을 추가로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입국 금지 대상에 오른 곳은 총 73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관리 감독도 더욱 철저해지고 있는데요. 홍콩은 모든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팔찌를 차도록 했고 대만도 전자 팔찌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싱가포르는 스마트폰으로 위치 정보를 당국에 보고해서 이 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홍콩에서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게 징역 3개월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남성은 중국 본토를 방문한 뒤에 2주간 격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거주지를 보고하고 이틀 뒤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가 홍콩 세관에 체포돼서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육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학생의 90%가량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학생도 포함이 될 거고요.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 89%의 학생이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앞서 세계 160개국 이상에서 학교가 휴업하는 바람에 학생의 90%가 학교에 못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과 일본 또 유럽 등에서는 이미 온라인 개학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9일부터 온라인 교육을 하기로 한 만큼 이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은 교사들이 온라인으로 가정학습과 아침 조회까지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일부 현에서는 담임교사가 가정 방문을 병행하면서 과제물을 회수하고 또 시험지를 배포해서 보호자 지도하에 치르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국도 초중고교에서 클라우드 네트워크 플랫폼과 교육 방송을 새로 개통하면서 온라인 교실을 열었고요. 전염병 교육과 신체 단련 또 독서 교육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정부가 실시간 수업과 대화가 가능한 원격 학습 지원 플랫폼을 제공했고 모든 학교가 무기한 휴교에 들어간 프랑스는 국립원격교육센터가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 이렇게 재택 수업이나 온라인 계약 시 양극화 때문에 좀 더 이런 차등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 다른 나라에서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 사례가 좀 대표적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수많은 농촌 학생들의 가정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할 능력이 없어서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일례로 산시성 쯔저우현에 거주하는 화덩잉 씨는 두 자녀가 있는데 이 낡은 스마트폰밖에 없어서 강의를 듣는 게 여의치 않다라고 네. 했습니다. 또 이들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생의 절반은 온라인 수업을 못 듣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인터넷 신호가 잡히지 않는 데다가 이 잡혀도 이용료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못 듣는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부유한 도시 가정에선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컴퓨터나 태블릿 PC 같은 기기를 사주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들의 유일한 걱정은 아이들의 눈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P통신은 미국에서 약 300만 명의 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도시에서는 온라인 학습을 들을 수 있는 기기를 제공하는 등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상황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An opportunity for our students who are working in a virtual e-learning environment, who do not have internet access in their homes, to be able to access the internet. And so. 네, 그러면 나머지 11%의 학생들, 그러니까 개학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만과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 미국 일부 주에서는 교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호주는 학교를 폐쇄하면 필수 의료 종사자의 30%가 아이 돌보기 위해서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유로 개학을 했고 싱가포르는 코로나19가 아동에게 영향을 덜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개학을 했지만 역시 우려는 여전합니다. 예. 실제로 미국 버지니아 린치버그의 한 대학에서는 개학 후에 12명의 학생이 코로나19 증세를 보여서 학생들이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간 상태이기도 합니다. 블룸버그는 대만 사례를 성공 사례로 들었는데요. 대만에서는 개학한 뒤에 온도 체크를 위한 10개 이상의 학교 진입로를 확보를 했고 이 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한편 어제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외국민 절반가량이 이번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는데 어떤 나라에서 투표가 시작이 됐고 어느 정도의 투표를 보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예정대로 재외 투표를 진행한 곳은 이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열을 재고 들어가서 2m 간격으로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는 등 위생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온 유권자들은 이렇게 어렵게 투표하게 된 만큼 한 표의 가치가 굉장히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 투표는 어제 오전 8시부터 오는 6일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66개국에서
96개 투표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코로나19로 51개국 또 86개 제외 공간의 제외 투표는 취소가 되는데요. 예. 이렇게까지 현재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현재까지 집계된 확진자 수를 보면 9,887명이고 이 가운데 560명은 해외 유입 환자로 전체의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황정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